안녕하십니까. 언제나늘 감사드리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저는 이제 모든 유튜버들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을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 가장 임팩트 있는 것만 보시면은 5월 21일 진원생명과 이 뒤로 누르면은 땡큐기 때문에 매수 더 할 수 있으면은 더 하시라고 제가 5월 21일 이 음봉 때 좀 얘기를 했었고, 자, 그래서 진원생명과학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제가 매수하라 그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매도도 완벽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도 같은 경우는 5월 22일 날 이제 상하가 갔을 때는 이제 4,000원부터 분할 매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중장기건 단기건 무조건 한번 막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4,000원부터 분할 매도, 네, 이렇게 매수부터 매도까지 완벽하게 유일하게 영상으로 이렇게 좀 증명할 수 있는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체코 얘기를 할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가 그 수주한 것 중에서 체코가 좀 어느 정도 굉장히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체코 두코바니 5호기 6호기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본계약을 발주사인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와 체결했다고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잖아요. 그에 따라 이제 그 한수원은 앞으로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 1000 요거 두 기를 공급할 예정이고, 그에 따라 이제 그 이것뿐만 아니라 보시게 되면은 체코 정부가 향후 5년 이내에 테멜린 지역에 추가 원전 두 기를 건설할 경우 한조원은 발주사와 협상을 거쳐 테멜린 3호기, 4호기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이렇게 되면 커졌죠. 맡기던 사람한테 맡겨야 좀 아무래도 편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있잖아요. 그에 따라 이제 뭐 그런 이제 좀 뉘앙스로 보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그 한수원은 앞으로 한정기술하고 두산에너빌리티,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기기 시공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우건설, 한전연료, 한전 KPS 등과 함께 설계, 구매, 건설과 시운전 및 핵연료 공급까지 사업 전체를 공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 따라 이제 이번 그 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는 대한민국 원전 수출 역사상 아랍에미리트 그 바라카 원전에 이은 두 번째 성공 사례로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 유럽형 원전을 도입했던 한국이 이제는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성장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1982년 한올 원전 1호기, 2호기 건설 당시 채택했던 노영은 프랑스 프라마톰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제는 우리가 유럽에 원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확실히 좀 된 그런 의미가 되는 계약 체결이죠. 자, 저는 이 특히 체코 계약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 이 한수원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기가와트급 신규 원전 5호기, 6호기 건설하는 계약이 16년 만에 해외 원전 수출로 유럽연합 회원국을 대상으로 최초란 말이에요. 이거죠, 이거. 유럽연합 회원국을 대상으로 최초 사례. 그래서 사업비가 26조나 되죠. 그런 큰 규모. 그래서 이 난관들을 뚫었다는 게, 그러니까 한수원이 이제 2023년 10월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 등과 함께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입찰서를 제출을 했는데, 2024년 7월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자, EU의 EDF하고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경쟁 당국과 행정법원에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계약이 일시 보류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특히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체코에 공급하려는 한국형 원전 모델 APR 1400이 자사기술 기반이라면서 어, 지식재산권 분쟁을 지속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웨스팅하우스가 일정 부분 로열티 수익 또는 하도급 배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체코 원전 수주의 마지막 걸림돌로 여겨지던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문제가 해결이 됨에 따라 체코 원전 수주가 확정되는 듯 했지만, EDF가 체코 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 최종 계약 서명을 하루 앞두고 일시정지됐는데, 6월 4일 체코 최고 행정법원이 EDF 주장을 최종 기각하면서 한수원이 공식 계약에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순 입찰 경쟁이 아니고 지식재산권, 반독점, 보조금 분쟁까지 얽히면서 우여곡절 끝에 얻어낸 성과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번 그 체코 계약이 값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물론 이제 그 저가 수주 논란이 제기될 수는 있어요. 전문가들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저가 수주와는 거리가 있다는 그런 판단이고, 바라카 원전과 비교했을 때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의 기당 단가가 2배 이상이므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그 저가 수주 논란이 좀 없어질 수 있는, 왜 알고 보면 15년 전 바라카의 2배 이상의 단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그 유진 투자증권에 의하면은 체코 원전의 킬로와트당 건설 단가는 약 8,516달러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네, 2배가 넘는 수준인 13조란 말이에요. 2000년대 이후 지어진 미국 보글, 프랑스 플라망 밀 등 서방 주요국 원전보다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정 신뢰성과 생산성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보이는 만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평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APR 1400은 설계 변경이 적고, 한국은 밸류체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고비용, 공기 지연에 시달린 유럽 사례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가만 보면 저렴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사업성 측면에서는 안정적 수익이 가능한 구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코 원전 수주로 우리나라 원전이 유럽 시장 진출에 교두보 마련했다는 그런 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죠. 체코는 향후 테멜린 2기 외에도 추가 원전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체코 내 EPC 공급망에 현지 기업이 65% 이상 참여할 예정이어서 한수원의 현지화 전략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현실적 대안으로 원전을 주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수주를 계기로 폴란드, 루마니아 등으로의 추가 확장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뭐 EU 차원의 역외 보조금 규정에 따른 리스크는 뭐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예. 근데 뭐 저는 이거 그렇게 크게 어 상관하지 않는 게, EDF는 이제 한수원의 수주가 한국 정부의 간접 보조에 기반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정식 조사를 개시할 가능성 있고, 뭐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그 규제가 느슨한 국가 위주로 수출했지만, 이번에 선진국 기준 충족했다는 점에서 산업 전반 경쟁력 입증한, 이게 더 크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그 뭐 EDF가 제기한 체코 1심 법원 본안 소송도 진행 중, 뭐 이런 것들은 뭐 현재 계약은 유지되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리스크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긴 있지만, 저는 이게 훨씬 더 의미가 크다라고 보는 거죠. 예, 여기다 이제 플러스로 그 체코 측의 계약 의지가 강했대요. 우리나라 계약 의지가 강한 게 아니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력 부족 우려를 강조하며 정부가 전자서명 방식으로 신속히 계약을 마무리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체코 입장에서 더 급했다라는 게, 그게 굉장히 좀 의미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체코 총리와 통화하고 원전 수출을 계기로 그 양국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대통령은 올해 한국 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평가하면서,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룩해 온 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코 두코반이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을 평가하고, 이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시금석이라고 했고, 그래서 원전을 넘어 원전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통화에서 그 체코 총리한테 체코에 진출해 있는 약 100여 개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해 달라고 이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양 정상이 인적 교류의 확대를 평가하면서 문화 분야 교류 협력도 확대되기를 기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정세 등 국제 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피알라 총리에게 향후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이에 좀 어느 정도 사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수원은 체코 정부와의 추가 원전 수출 계약도 추진 중인데,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지만, 뭐 너무나도 좀 체코가 먼저 급해서 이제 이번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가 원전 수출 계약도 무난히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원전의 필요성과 위험성 두 가지를 적절히 조화되게 판단해야 한다.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라면서 원전을 배제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 돼도 원전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상승에 대해서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조정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그 또 전고점 돌파가 나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